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한국여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 비즈니스학과의 황민정 교수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또 다시 반가운 마음이 가득이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의 내용은 온라인 판로 구축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트렌드와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로 온라인상으로 나만의 비즈니스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묶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같이 보시죠. 네, 온라인 판로 구축과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그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온라인상으로 내 가게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사실 그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에 처음 생기게 된 그 시점은 96년도입니다. 1996년도에 인터파크가 국내에선 처음 생긴 쇼핑몰인데요. 그때로부터 지금 꽤 2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실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규모가 차지하는 것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인터넷 주문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인터넷 주문을 익혀서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소비자가 더 많이 비대면 시스템으로 확 이렇게 시장에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의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화두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던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는 작년 이제 온라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약 50%대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을 더 가지시게 되셨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느냐에 대한 전략적 포인트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만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차는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방법 3가지,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축, 그 다음에 3번째 쇼핑몰 창업 아이템의 조건, 4번째 쇼핑몰 창업 구축 절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마음을 드셨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3가지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독립 쇼핑몰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독립 쇼핑몰은 일반 개인한테는 좀 맞질 않아요. 약간 기업형 창업을 하시게 될 때 독립 쇼핑몰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서버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실 때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제가 설명을 안 하겠고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혼자 창업을 하시게 되거나 자గిం구모로 시작하시게 될 때의 쇼핑몰 구축 방법은 2가지 대표적으로 임대형 호스팅과 입점이 있습니다. 임대형 호스팅은 일단 그 프로그램과요, 어떤 서버 이렇게 그 24시간 인터넷에 내 쇼핑몰이 띄워져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접속을 하시잖아요. 그 전체 관리를 어떤 특정 회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솔루션과 호스팅 가지고 제가 디자인과 상품 등록과 매출 관리만 하면 되는 게 임대형 호스팅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사용하는 거이긴 하는 개념이에요. 월에 임대료처럼 얼마를 내는 개념이긴 한데, 거의 무료이기도 하고 3만원, 5만원 비싸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 내가게 오픈이에요. 그냥 독자적으로. 근데 안에 들어가는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만 빌려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점은 내 거긴 내 건데 어떤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네이버라든지 위메프가 됐든 쿠팡이 됐든 많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 플랫폼들, 거기에 내가 입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장 쉬운 창업은 입점이에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정말 상품 하나 들고 들어가셔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게 입점 시장인데요. 그렇지만 입점에 있어서 약간 단점이 있다면 약간 이게 네이버에서 사고 쿠팡에서 사고 11번가에서 사고 G마켓에서 사고 이런 개념이 많아서 결제를 해보신 여러분들이 소비자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물건을 사긴 샀는데 그 샵에 그 입주해 있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입주돼 있는 개인 셀러 브랜드를 모르세요. 그냥 G마켓에서 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입점돼 있는 곳에 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단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이 많이 유행이 되는 거는 초기 고객 확보가 용이하고 그 포털 또 그 플랫폼하고의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임대형 호스팅은 독자적으로 쇼핑몰을 오픈을 하는 거지만 홍보를 제가 책임져야 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개인 호스팅은 지금 카페24 메이크샵이라는 회사를 일단 넣었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카페24 메이크샵이라는 회사의 이 화면 캡처 그대로 이것들은 쇼핑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으로 내 브랜드로 이렇게 쇼핑몰을 구성할 때 필요한 모든 걸 서비스하고 있어요. 도메인, 호스팅, 뭐 여러 가지 그 쇼핑몰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는 전체가 다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실 거냐라고 봤을 때는 가장 먼저는 일단 네이버 쇼핑, 쿠팡 이런 데 오픈마켓 입점하는 게 가장 비율이 높아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개인몰로 시작하기보다는 오픈마켓에 입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하시는 방법이 이제 개인 쇼핑몰로 시작을 하는데 임대형 호스팅을 이용해서 개인 쇼핑몰로 시작을 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자이면서 이미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있는 회사라면 대형 쇼핑몰에 롯데닷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식의 쇼핑몰에 입점을 따로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SNS에 거기와 맞물려서 나의 조그마한 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블로그도 마켓 기능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블로그는 원래 글을 올리고 소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약간 미디어 같은 매체로서의 역량만 있었는데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기능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도 샵 기능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그냥 사진 찍어서 뭐 멋있거나 재밌는 정보들 가지고 짤막짤막한 이미지와 글로 소통하시는 거였는데 팔로잉당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건데 거기 안에서도 샵이 생겨서 몰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SNS와 연결된 몰 운영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인은 1번과 2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은 네이버 쇼핑이 가장 핫해서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축, 그래서 네이버가 만든 오픈마켓 네이버 쇼핑 입점하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네이버가 만든 쇼핑이라는 메뉴, 이게 지금 이렇게 표시된 쇼핑에 입점하는 게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창업하시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쇼핑은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 그래서 이 오픈마켓이라는 개념은 뭐냐? C2C 거래.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간 거래가 허용된 게 오픈마켓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에 우리가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없이 개인이셔도 등록이 가능해요. 오픈마켓이라서. 그러니까 B2C가 아니고 C2C예요.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앞자를 따서 C2C라고 하는데 이 C2C 모델이 가능한 게 오픈마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이버 쇼핑은 이제 오픈마켓이어서 개인이 안에 입점한다는 건 사실 중요한 거고요. 입점을 했을 때 매출액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뭐 6개월에 1200 이상이 난다더거나 어떤 기준점을 충족하면 사업자로 바뀌게 되는데
내가 입점해두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도 팔릴까 말까 작은 규모라 그러면 사업자 없이도 그냥 작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네이버가 만든 쇼핑 윈도라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백화점 윈도, 아울렛 윈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윈도라는 용어들이 이렇게 따라붙고 있잖아요. 영역별로. 이 윈도라는 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윈도라는 메뉴에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누구나 올라가지 않아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 해당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스타일 윈도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스타일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의류 매장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패션 의류 쇼핑몰을 하나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없다. 근데 네이버 쇼핑 안에 그냥 물건을 등록하고 팔아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스타일 윈도우에는 못 들어가요. 스타일 윈도우는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고 그게 증빙이 되어야만 등록 가능한 공간이다. 그래서 스타일 윈도우에 딱 들어가 보면은 여러 뭐 서울 어디, 홍대 어디, 뭐 부산 어느 지역, 대구 어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의류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따라라라 이렇게 지역별로 뜨면서 의류 매장에서 실제 파시는 옷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요즘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작은 가게들이 네이버에 얹혀져서 성공하시라고 그걸 돕는다라는 걸 굉장히 요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춤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인 거는 일단 돈이 좀 안 들어가요. 구축하는. 상품을 등록하고 이렇게 입점 신청을 하는 거에는 그냥 가입이라는 그 절차만 있지 수수료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계정 트고 상품 등록하고 하는 거에는 그냥 무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이 나가는 거는 이제 매출이 일어났을 때 특히 네이버 쇼핑하고 연동돼서 검색을 했다가 이렇게 주문하시게 될 때 연동 수수료라는 게 있다. 앞서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제가 이제 트렌드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쇼핑 라이브가 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라이브거든요. 쇼핑 라이브. 여기에 연동 수수료가 3%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쇼핑을 보다가 네이버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외에 연동 수수료라고 해서 3%를 더 수수료를 내야 되는 정도. 근데 이게 업계 최저고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도. 왜냐면 카드 수수료라고 해봐야 뭐 2%, 3%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수가 더해지는 거라 5, 6%대 되거든요. 보통 수수료 전체 나가는 게 연동수를 따져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뭐 종합 쇼핑몰이나 어디 입점했을 때 수수료 엄청나게 나가요. 뭐 20%대 후반, 뭐 30%대 막 달라기도 하고 뭐 이런데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가 TV 홈쇼핑은 40%를 낸다라는 거잖아요. 오픈마켓은 보통 10%대 이렇게 내는데 여기가 5, 6%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네이버가 지금 이 서비스가 핫한 이유는 비용도 무료고 수수료도 저렴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하고 있으니까 이 파괴력이 커서 일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입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자료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런 거 그 주문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이게 약간 바뀌었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그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 베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자료 화면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쇼핑 라이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뒤에 방송 요 그림들 좀 보이시죠? 이쪽에. 그러니까 라이브 시청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쇼핑 라이브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게 핫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TV 홈쇼핑이 10년 넘게 운영되면서 쌓아온 전체 매출의 파이를 라이브 커머스는 거의 5년 안쪽에 따라잡을 것 같아요. 매출의 규모를. 네, 지금 라이브 커머스 전망이 지금 최근 나온 내용으로 보아서는 23년까지 한 10조 정도 될 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 스마트 스토어 구축하고 라이브까지 하려면은 셀러 등급상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씨앗 등급에 시작을 하는데 요 새싹 등급 이상만 라이브가 가능하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창업하시는데 창업하시자마자 바로 라이브를 하실 수는 없고 새싹 등급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누적돼서 그 통계치를 내는데 200만 원 이상 매출액이 좀 나고 이 배송 나간 건수가 판매 건수가 100건 이상 될 때가 씨앗이 새싹인데 새싹 등급 이상이어야만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른 새싹 등급 만드셔서 라이브 커머스 항상 매일매일 하듯이 소비자 계속 만나셔서 물건 파시면 오프라인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훨씬 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도 동반 상승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